자, 이번엔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 문자열 자체는 이뮤터블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예제에서 본 것처럼 현재 온도는 18도에 들어가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온도가 변했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자열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문자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만들어낸 게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자체에다가 특별한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안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자열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항상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용상에 저번 시간처럼 뭐 더하기 기호를 써서 일부분을 잘라내고 슬라이싱 해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교체하고 그걸 더하기 컨캐트네이션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d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문자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매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 포매팅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 총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안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자열 안에 집어넣은 데이터의 자료형을 지정해 놓고, 이제 D는 이제 숫자, 디지털 데시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집어넣은 숫자인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은 포맷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포맷 함수. 그래서 문자열을 일단 만들어 놓고, 문자열인 거죠. 이게 점 포맷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 자체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료형이가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함수를 출할 때 이렇게 포맷, 지금까지 프린트 문이나 타입 여러 가지를 갖추면 그런 경우는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수록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었는데, 이 경우는 포맷은 이제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좀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건 이해하면 되고, 지금 당장은 앞에 있는 이 문자열에 이 컬리 브레이스로 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포맷 함수의 아규멘트로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뭐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포매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늦게 이제 포매팅에 포함되어 있는 게 F 문자열이라고 해서 포매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앞에 F자만 쓰면 되고 뒤에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바깥에서 이제 데이터를 문자열 안에 포함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앞에 포맷 함수처럼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변수명을 써주는 겁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홍길동이 여기 들어가고, 대신 여기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age라고 하는 것은 나이, 이걸 대신해서 여기 age에 해당하는 30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나의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3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F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포매팅 방법을 사용해서 문자열들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변경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씩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고전적으로 가장 오래된 거고, 파이썬 우리가 3을 쓰고 있지만 파이썬 2.0대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래된 거고, C 언어에서도 이런 포매팅 하는 방법을 비슷하게 사용하죠. 이런
시퀀스를 이용해가지고 %s 뭐 이런 식의 시퀀스를 이용 코드, 시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네, 하나씩 예제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it %d 하고 f를 쓰면 이제 애플 3개를 뭐 몇 개를 먹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3 이렇게 이제 쓰면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게 %d에다가 이제 %를 기준으로 앞에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고, 기본 포맷이 되는 이 %b 쪽에가 이제 어떤 값이든 변수든지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안에 집어넣을 내용물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i 3fs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뭐 숫자 다른 숫자로 바꾸면 i 7fs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d를 쓰는 이건 다 이제 의미가 있는데, 기호가 이건 숫자를 대지 여기 오른쪽에 문자열을 포함시킬 자료형이 숫자다 그러면 %d를 쓰는 거고, 아니 문자열이다 그러면 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 i5fs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책은 너무 기니까 귀찮으니까 여기다가는 %s 이런 식으로 쓸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여기를 가로로 이제 튜플이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가로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3이라고 놨을까요? 3.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요 숫자 3하고 문자열 3은 다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5는 요것에 대체되고, 이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요것에 이제 대체되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순서를. 순서대로 이제 % 기호가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여기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 겁니다. 이렇게 쳐보면 5fs하고 3bananas 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이제 기호들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보면 뭐 문자를 대체할 때는 %s다. 문자 하나일 때는 %c를 쓴다. 정수일 때는 %d를 쓴다. 부동소수 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몇 점, 3, 여기 보면 3.234 이런 식으로 할 때는 f를 쓴다. 8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문자열 안에 %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다 이게 특수 문자로 취급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특수 문자로서의 G를 없애고 그냥 단순한 %를 그냥 문자열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걸 리터럴 리터럴로 %를 만들려고 할 때는 앞에다가 하나 더 써주면 요거 뒤에 있는 문자 이게 그냥 %구나, 특별한 기호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만들어서 문자열 안에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시험 내기 좋으니까. 보시고 8진수, 16진수는 별로 이제 당장에는 뭐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사용되니까 어쨌든 뭐 다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좀 특별하게 책에서 다룬 대로 음,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숫자로 쓰게 되면 %D라고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S를 쓰는 경우도 이제 가능한데 그 이유는 문자열 내에서 S를 만나게 되면 %S를 여기에 있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아, 즉, 문자열 내에서 요걸 갖다가 사전에 여기 집어넣기 전에 이 자리에다 대치하기 전에 %S가 되면 5라고 하는 것을 문자열로 바꿔주면 즉 이렇게 되는 거죠. str5 이렇게 문자열 5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열로는 다른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거기다 5.4 이런 식의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여기다 포함시킬 때 알아서 지가 5.4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str하고 5.4 이런 식의 문자열로 바꾸는 것처럼 이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건 이제 안 되죠. 문자열을 갖다가 인티저로 바꾸는 것은 그 문자열이 특별하게 이제 숫자에 해당한다거나 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건 이제 그건 아직 안 해봤네.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D로 하고 문자열 5를 한번 해보죠. 될까요? 안 되네. 네. 이런 경우는 안 되네요. 사실 이제 모든 경우를 다 구분이 못해가지고 기억이 없는데 뭐 이런 정도 쓰면서 에러가 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되는데 문자열로는 되지만 숫자로 해놓고 문자로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는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폰맨 문자열에서 요것은 특별하게 여기 있는 것은 항상 다르면 문자열로 변경해서 넣어주긴 하는데 뭐 %D나 %F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없나 봅니다. 구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뒤에다가 이제 뭐 %를 몇 %의 F를 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난다. 에러가 나죠. 왜냐면 이 자체가 특별한 문자이기 때문에 뭔가 아규멘트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기호를 하나 더 써서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해주게 되면 5%라고 하는 이 %를 문자나 글자로 특별한 기호가 아니고 문자들 내에서 %라고 하는 리터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를 두 개를 앞에다 %기호를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는 특수 문자가 아니다, 특수 기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터프리터한테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좀 할 수 있는데 공간을 잡아놓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문자는 단순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공백이고 여기 바깥에 오른쪽에서 주어진 것만 여기 퍼센트 여기에다가 대체할 것이니까 이걸 빼면 원래는 이제 공백 문자열인데 요걸 여기에다 대체할 거죠. 근데 여기 10이 들어가 있죠, 숫자가. 퍼센트 S는 문자열을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자열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보죠. 이 의미는 대체를 할 때, 그냥 요 하이를 그냥 넣지 말고, 길이를 10으로 잡아놓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가 전체 길이가 10인 거죠. 10. 해봤죠? 0부터 9까지. 10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하이라고 하는 걸 잡아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해라. 전체 길이가 10인 거죠. 플러스 기호를 쓰면은 오른쪽에 이제 맞춰가지고 정렬이 됩니다. 왼쪽을 8칸을 비워놓고 얘가 2칸을 차지하는 거죠. 마이너스면 이제 반대로 우리는 하이 제인인데 제인 문자열이니까 그냥 찍히면 되는 거고 앞에 부분 있죠. 퍼센트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이러면 왼쪽 정렬을 하는 거죠. 즉 하이를 대체할 때 10칸을 잡고 먼저 자기를 2칸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백을 8칸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10의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기호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보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이따 앞에 상관없습니다. 퍼센트 10s 하고 나중에 이것은 하이 이렇게 10칸을 잡고 왼쪽 8칸 하이 자체가 2칸 잡는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10칸을 잡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왼쪽 정렬 앞에 건 오른쪽 기본이 이제 오른쪽 정렬인 거죠. 마이너스를 붙이면 왼쪽 정렬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표현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책에 나온 것처럼 실습을 직접 하면서 설명을 드리죠. 0.4 F 우리가 실수는 이렇게 F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1415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숫자를 다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수점 아래 부분은. 근데 이 부분 가만히 좀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앞에 있는 0은 냅두더라도 뒤에 .4라고 하는 것은 이게 뒤에 부분을 4자리까지 표현하라는 이야기인가 보구나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뒤에 0.4 해가지고 이 부분이 소수점의 4자리까지만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죠. F 의미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앞에 0이 있었으니 뭔가 또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 10.03 어떻게 될까요? 앞에 숫자를 뭐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고 왜냐면 3.14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총 이제 자릿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자열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표현될 때 총 10자리를 써라. 10자리를 10자리 그래서 지금 이게 차지하고 있는 게 6자리죠. 6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점까지 하면 거기다가 이게 이제 4칸이 있는 거예요. 4칸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총 10자리로 총 10칸이고 문자열의 길이는 총 10칸이고
당연히 이제 플러스니까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해서 그 숫자를 오른쪽에다가 써놔라. 오른쪽에다가 3.14 1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 있는 4칸은 이제 비워놓는 거죠. 공백으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하면 요 왼쪽 정렬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맷 함수를 이용한 포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은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보지 못한 형태의 이제 함수이긴 한데 이런 객체들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함수 분야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빌트인 함수처럼 뭐 특별한 객체에 수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이제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특별한 데이터 타입 또는 그 객체에 수속되어 있는 함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프린트에 써봤던 이런 거 뭐 별도로 앞에 뭐 처음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쓰는데 수속된 게 없이 뭐 타입 이런 것도 인트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런데 요런 이제 포맷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str이라고 하는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점을 항상 쓰고 다 붙였습니다. 붙여서 거기에 수속되어 있는 포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3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이제 아까 퍼센트 뭐 이런 기호하고는 달리 컬리 브레스 꼬부랑 가로죠. 컬리라고 하는 게 이제 구불구불하다라고 하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그 전에 뭐 이건 몰라도 되고 알아두면 유용한데 DIR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여기 문자열이 했죠. 스트링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스트링이 가지고 뭐 쭉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함수들입니다. 함수들. 물론 함수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함수들인 거죠. 얘들 나중에 쓰면 얘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문자열 플러스 문자열 컨캐테네이트 합칠 때 쓰던 거 있죠. A랑 문자열 플러스 B 할 때 그 플러스를 쓴 게 사실은 요 함수를 호출한 거거든요. 얘들라고 하는 거. 좀 특별한 함수들은 이렇게 매직 펑션이라고 하는데 앞에다 뒤에다가 함수 이름에다가 이제 언더바가 2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도 있습니다. 그 보면 여기 보면 이 포맷이 있죠, 포맷. 이게 이제 그겁니다. 문자열에 문자열이라고 하는 놈이 거느리고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포맷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을 좀 하려고 그러면 헬프라 이건 다 이런 헬프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원래 파이썬 함수가 아니고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프리터 해석하는 에디터가 인터프리터가 지원해 주는 거죠. 헬프하고 str 포맷 이렇게 써주게 되면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긴 하죠.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iCat하고 숫자를 뭐 주해줘도 사실은 번호를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0번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0하고 애플스 해서 점 반드시 붙였어야 됩니다. 왜냐면 요건 문자이잖아요.
문자예요. 스트링이에요. str 타입으로 보면 그놈이 거느리고 있는 아까 앞에 있었던 포맷 포맷 이렇게 하고 뭐, 아규멘트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이 안에다가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이제 길이를 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 여러 개를 넣으려 그러면 하고 a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구멘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물론 위에를 숫자를 빼도 됩니다. 빼도 순서를 맞춰주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변수 이름으로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책에 이제 써져 있는데 i 뭐 8 넘버 애플스 하고 so I was 6 days 이렇게 해서 점 포맷 넘버는 10 day는 3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넘버라고 하는 게 여기 이거죠. 변수명처럼 day가 day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요 포맷하고 요 형태하고 요 형식하고 요 형식하고를 섞어서 이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렬을 하는 것도 보시죠. 아까는 뭐 퍼센트하고 그 사이에다 숫자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른쪽 왼쪽 정렬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포맷을 사용한 거는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0번은 이제 첫 번째는 이야기겠죠. 콜론을 이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미는 이제 0번이니까 첫 번째 게 여기 들어간다는 이제 대시한다는 이야기고 콜론에서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이 10이 이제 치셨겠지만 10칸이라는 이야기고 길이가 10, 공간을 10 잡고 이게 이제 뭘 것 같아요? 요거가 그럼 요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죠. 왼쪽 정렬을 하라 왼쪽 정렬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왼쪽부터 하이를 넣어라. 그래서 총 10칸이고 여기 2칸을 차지하죠. 나머지 공백이 8칸을 차지하는 형태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보면 기호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렬을 기호를 어떻게 하면 중간 정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살표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에 있네. 위로. 물론 이것도 나중에 보면 뭐 전기 표현식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기호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해서 앞에 뒤에를 공간을 띄고 중간에다 라고 하는 거죠. 총 10칸이니까 여기 2칸 빼면 8칸이 앞에가 넷 뒤에가 넷 그렇게 됩니다. 만약 홀수이면 어떨까요? 5개, 4개 남았다 그러면 그 경우는 나도 잘 모르겠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백 채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백 채우기 동일한데 여기 있는 공백이 있죠. 공백을 특정한 문자로 채워보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equal이라고 하는 기호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별표로 해보겠다. 에스터리스크를 하는 걸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 물론 이제 가운데 정렬만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정렬인 경우 이렇게 이제 아무튼 해당하는 문자를 이 공간에다가 정렬하고 나머지를 이 문자로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수점 있는 것을 표현할 때도 오른쪽에 있는 걸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콜론 옆에 3.1, 2, 3, 4, 5, 6, 7 이렇게 쓸까요? 하고 여기다 넷째 자리까지만 해라 그러면 0.4f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인 경우에 뭐 특별하게 하진 않았는데 S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소수인 경우는 0.4f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백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숫자에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수가 4개까지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235 이런 식으로 앞에 퍼센트 기호를 사용했을 때하고 동등한 효과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자 안에 요 기호를 쓸 필요가 있겠죠. 컬리 브레이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개를 해주면 이렇게 문자란에 여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리터럴로 2개 앞에 게 뒤에 있는 문자가 특수 문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일러주는 거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리터럴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동일한 걸 하나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열 포매팅 F 문자열 포매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F 문자열 포매팅 이게 사실상 이제 파이썬 문법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보시겠지만 파이썬 3.6 버전부터 그 아래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이제 지원되지 않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는데 파이썬 3.6 버전부터 F 문자 포매팅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프리터가 언어가 버전이 업이 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거나 잘 쓰지 않고 쓰임새가 없는 것들은 제거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전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예를 들면 3.5 F 문자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다가 사용해서 집어넣어놨는데 그놈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아주 잘 만들어서 이제 그걸 판매를 했다. 근데 구매자의 컴퓨터에 있는 인터프리터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버전이 뭐 3.2였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F 문자의 포매팅이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F 문자의 포매팅이 3.6 버전부터 포함되긴 했지만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레거시 버전에 이렇게 오래된 버전의 인터프리터들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최신의 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가장 최근에 어떤 기능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부할 때는 다 알아두면 편하죠. 더 좋으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할 때는 귀도로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파이썬 개발자, 창시자나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죠. 뭐 PEP라고 하는 문자 여담을 이야기를 하자면 뭐 PEP라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PEP라고 해서 파이썬 인핸스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이썬을 막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올리면 그 파이썬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받아들이면 새로운 버전을 준비할 때 그 제한된 부분을 거기서 제한한 기능들을 새로 추가하거나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 골자는 뭐냐 그러면 F문자의 포매팅이라고 하는 게 새로 추가되면 3.6 버전부터 추가되면서 훨씬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 되긴 하지만 과거의 시스템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흔히 사용되는 문자열 포매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알아두도록 하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여기 뭐 뒤에 포맷 점 포맷 또 퍼센트 붙일 거 있고 앞에 그냥 F만 쓰면 돼요. F 하고 문자 이런 거죠. 자열.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커리브레스 쓰는 건 포맷하고 똑같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변수로 바깥에 선언된 변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아까처럼 뭐 문자열점 포맷하고 네임 에이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F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좀 더 간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건 연산인지 직접 안에서 되는 건 아니고 점 포맷 해가지고 뭐 age 플러스 1 여기서 이제 연산을 거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대치되도록 해야 되는데 F 포매팅을 F 문자의 포매팅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 안에서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아까 포맷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지금 age가 있고 하게 되면 여기 점하고 아까 포맷이 있었죠. 포맷 이렇게 하고 age라고 하는 age 여기서 플러스 1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때 여기 대체된다라고 하는 건데 F 문자열 포매팅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바로 이 안에서 바로 문자열에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장점은 딕셔너리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딕셔너리 자료형 있죠 여기 자료형 곧 배우게 될 텐데 딕셔너리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집합기호처럼 되어 있는 컬리브레이션 묶여 있고 앞에 이게 키예요. 키고 뒤에 있는 게 이게 값이죠. 값. 그래서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뒤에 T라고 하는 뒤에 이렇게 네임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곧 홍길동인 거죠. 홍길동. 우리 아까 문자열에서 뭐 문자열 D가 뭐 A, B, C였다 그러면 숫자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했잖아요. D에 뭐 0은 A일 거고 D에 1은 뭐 B일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는 그런 식의 숫자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키를 인덱싱에 키를 뭐 D에 뭐 age 하면 30을 이제 값을 갖는 거죠. 30. 실제로 딕셔너리는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여기에 숫자를 간단해서 보기 좋을 것 같지만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고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는 레코드들은 다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있는 거죠. 속성 테이블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적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성적 처리
뭐 데이터 통신 일리는 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있을 거고, 뭐 수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이제 다 뭐 점수들이 있을 텐데, 이걸 0, 1, 2, 3, 4로 표현하게 되면 알아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 몇 점, 수학은 몇 점, 영어는 몇 점, 이렇게 할 때, 이 형태대로 표현하는 게 이런 딕셔너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딕셔너리로. 그 사람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수학은 몇 점, 뭐, 국어는 몇 점, 영어는 몇 점, 이렇게 할 때,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데이터 자료용 중에 하나가 이게 딕셔너리인데, 그 딕셔너리를 직접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F 문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물론 이제 포맷 다 가능하죠. 이거 다 가능한데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점 포맷을 여기서 불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바로 안에서 다이렉트로 딕셔너리 네임 이렇게 하게 되면 홍길동 이게 들어가는 거죠. age라고 하는 키를 사용하면 이게 30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정렬은 아까 포맷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공백 채운다거나 또는 자리를 마련하고 뭐 수점 아래 어디까지만 표현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도 다 똑같고, 마찬가지로 컬리 브레이스를 문자 리터럴로 표현할 때도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포맷하고 거의 비슷한데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인 그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F 문자열 포매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주 쓰이지는 현재로서는 레거시 옛날 버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실제 코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충분히 3.6 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는 진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실제 제품 개발 커머셜 버전에 실제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버전에 그런 것들에서는 물론 그런 것에서도 이제 충분히 F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맞아 해버릴까요? 얼마 남지 않았네. 그렇죠. 그러면은 함수 문자열과 관련된 아까 여러 를 봤었는데 그 중에서 count, find, index, join, upper, lower, lstrip, rstrip, strip 관련된 것들, replace, split 이런 문자열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아까 예제를 보면서 보죠. 아까 봤듯이 보면 엄청나게 많죠. 상당히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개만 해보자는 겁니다. find니, index니, join니, 뭐 lower, lstrip, 뭐 rstrip, strip, 이게 그냥 strip, split 뭐 이런 것들을 upper 이런 것을 몇 가지만 문자에 세보자 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건 이제 문자에 시하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것만 지금 책에서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문자열 함수를 보면은 합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다. A라고 하는 게 합이다. 문자에 있다. A 점 카운트하고 특정한 문자를 집어넣으면 걔 숫자를 몇 번 여기 카운트되는지 세주는 B가 2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수 있는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find하고 inde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A가
Python is the best choice. 탁월한 선택이다. 뭐 이런 문제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특정한 뭐 단어나 문자를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제 find나 index라고 하는 건데 a. 여기 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에로 수록되어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a. 이렇게 써요. a. find 하고 b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찾아보죠. b 그러면 14. 여기 지금 b가 베스트에 있죠. 이게 세보면 인덱스가 0, 1, 2 세보면 아마 14가 될 겁니다. 14가 없는 문자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find 하고 k라고 하는 문자는 없죠. 찾으면 마이너스 1을 반응합니다. 이 마이너스 1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동일한 의미인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얘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인덱스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동일한 14번 인덱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둘 차이는 파인더와 인덱스의 차이는 없는 경우, 없는 문자를 찾을 때 얘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find는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는데 마이너스 1 값을 출력해 주는데 위해서 인덱스인 경우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그게 여기 없죠. k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value error라고 하는 에러를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substring not found substring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에러를 메시지를 줍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뭔 차이나 이제 나중에 보면 에러 처리를 어떻게 찾지 못했을 때 뭐 어떻게 그 다음 조치를 취할 때 얘 파인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사용해 줘야 되고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value 하는 에러가 뜰 거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찾으면 차이가 없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그 결과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oin이라고 하는데 뭐 책에는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해 주는 거죠. join의 의미가. 그래서 예를 들면 join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이게 이제 문자열인 거죠. 문자열. 이것도 쉼표가 있는 문자열인데 join하고 A, B, C로 하는 문자열이 있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이렇게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문자열을 만들긴 하는데 어떻게 결합하냐? join은 결합이거든요. 뭘 결합하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객체의 하나의 구성 요소들 A, B, C, D 각각을 결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으로는 join 앞에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는 좀 이제 아직 리스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스트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 B, C, D가 한 문자씩 떨어지죠. 이렇게 되는데 얘들을 이제 묶는다는 거죠. 결합한다 join이. 그래서 근데 그 묶을 때 뭘로 조인하냐가 아니고 컴마로 조인한다니 컴마로 A, B, C, D, 아니 여기는 앞에 있는 것은 다른 걸로 해도 되죠. 다른 걸로 플러스 기호로 한다거나 원하는 걸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공백으로 해도 됩니다. 공백으로 그냥 공백 안 띄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이렇게도 이제 된다는 건데가 뭐 리스트하고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원래는 이제 리스트인데 제가 알아서 문자열이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 조각을 내 가지고 이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join이라고 하는 문자열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서 문자를 바꾸는 것이 있죠. 뭐 별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냥 검색할 때 검색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걸 대문자로 바꾸려면
어퍼 케이스의 의미죠. 아규멘트 없이 이렇게 하면 대문자 되고, 반대로 소문자로 바꾼다 그러면 A, A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A점 로여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이 소문자가 되는 거죠. 하나 이제 좀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함수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 약간 고급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보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함수에도 뭐 함수를 붙여 쓰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게 되면, 현재는 A는 대문자죠. 그 다음에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놈을 다시 대문자로 바꿔도 될까요? 원래 대문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거느리고 있는 로요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죠. 그럼 그 결과값이 뭡니까? 그러면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잖아요. 하이라고 하는 게 A.로요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결과가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하이가 되는 거죠. 하이가 소문자 하이. 근데 그놈이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에 거느리고 있는 어퍼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차례로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붙여서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 내에서 공백을 지우는 게 있습니다. 스트립이라고 하는 이제 건데, 한 칸 띄고 이제 공백을 일부러 넣은 거죠. 근데 이놈의 공백을 없애려고 할 때 이제 strip라고 하는 스트립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L을 붙이면 왼쪽, 레프트죠. R을 붙이면 오른쪽만. 그냥 스트립이면 양쪽 다 이렇게 공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공백이 아니고 특정 문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문자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백만 제거한다고 생각하고 책에 나오는 예제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왼쪽에 공백이 없어졌죠. 왼쪽에 공백이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 또 설명드릴 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A가 변경되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A는 그대로예요. A.L 스트립이라고 호출했을 때 이 자체가 문자열이 변경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새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 문자열을. 이것도 중요한 사실인데 책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현재 A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에 공백이 있는 하이라고 하는 문자열인 거죠. 근데 그걸 대상으로 lstrip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 의미는 이 문자에서 왼쪽에 공백을 없애라라고 하는 거여서 이런 문자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게 원래 A라고 하는 게 가리키고 있는 여기에다가 바로 이걸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 lstrip을 하게 되면 A.lstrip 하게 되면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자열을 이렇게 여기 오른쪽만 지금 공백이 있는 거, 왼쪽은 없어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사실상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게 사실 좋죠. B는 A.lstrip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는 그대로고 B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문자열인 거죠. A는 그대로 이놈을 가리키고 있고 B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원래 그 자체 대상이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그 부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할 때. 실제는 다 못 외우니까 이런 식의 이제 실험을 해보고, 사용할 실제 코드에 집어넣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몰래게 바뀌어지는 건지 뭐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A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rstrip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 것만 제거되는 거죠. 공백이. 그다음에 A.strip 하게 되면 양쪽 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파일이 있을 텍스트 파일이 지금은 약간 뭔 이야기긴 하지만 뭐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뭐 A. 뭐 txt 뭐랄지 뭐 이런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엑셀이든 여러 가지 파일도 있잖아요. 그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어요. 파이썬으로 이걸 읽어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이게 문자가 막 텍스트 파일 보면 막 A, B, C 막 써주고 뭐 뒤에 비어 있고 한 칸 데려가가지고 앞에 또 뭐 띄어쓰기도 하고 뭐 들여쓰기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순수하게 문자만 뽑아내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읽어드리면 되게 한 라인씩 읽어드리게 되는데 그때 요 스트립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양 앞쪽 공백과 뒤쪽 공백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그 문자에만 남겨서 이제 뭔가 그 다음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인데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스트립이라고 함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스트립 같은 함수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바꾸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replace를 해보죠. A는 뭐 life is too short. A. 뭐 replace는 말 그대로 이제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자 안에 이 문자열 안에 있는 특정한 서브 문자열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 이거 뭐 책임 있을까요? 약간 사람 좀 있네. 요 다리가 짧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 뭐가 짧달까? 죄송한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플레이스를 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A는 그대로 있어요. A는. 이건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 문자열을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 또 잘 쓰는 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플릿. A점 스플릿은 쪼개낸다는 거잖아요. A를 공백을 기준으로 조각을 낸다. 조각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리스트는 안 배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자를 길게 있으면 공백을 이용해가지고 공백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각 개별 서브 문자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게 있다. 물론 여기 공백 아무것도 안 쓰면 공백인데 다른 문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문자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i를 가지고 i라고 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조각을 내는 거죠. 그래서 L이죠. L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는 빼고 FE하고 여기 FE하고 공백까지 FE하고 공백까지 i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뭐죠? 거기서 조각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i가 없으니까 쭉 다죠. 쭉 다. 여기에 이제 스프레드에다가 조각을 내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안 써주면 공백인 거죠. 안 써주면 공백. 좀
오늘 문자를 끝내버리려고 포매팅 하는 방법, 뭐 슬라이싱, 인덱싱, 슬라이싱, 그건 앞 시간에 했구나. 포매팅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자에 제공되는 함수들을 좀 살펴봤는데, 책에 없는 내용들까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이번에는 리스트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